주십시오. 예,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조승래입니다. 그 양승동 사장께 여쭙겠습니다. 그 모처럼 그 KBS가 추석에 그 나훈아 특집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이렇게 좀 공통되게 칭찬받는 적도 없었죠. 그렇죠.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모처럼 만에 이 나훈아 콘서트로 KBS가 참 KBS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, 자, 저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그 KBS 그 나훈아 쇼를 제작하면서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? 제작비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타사 관계 때문에 그러면 그 제작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작비 이후에 그걸 이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판매 수입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럼 손익을 따지면 어떻습니까? 제작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수입으로 확보를 했고요. 자, 광고 수입으로. 그래서 3분의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이게 이제 수신료가 들어간 거죠. 그렇죠. 그런 프로그램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KBS 여기서 이제 수신료나 공적 재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훈아 콘서트는 상당히 질 높은 콘텐츠였습니다. 근데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예. 근데 그 제작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조건에서는 일정 정도 공적 재원 수신료를 통해서 제작비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 콘텐츠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공적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좀 연결돼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훈아 콘서트를 예를 든 것이고요. 자, 우리가 그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있을 겁니다.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공영성 혹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편향이나 시비가 항상 걸리고 있는 그 언론으로서의 방송 기능, 특히 뉴스 기능이겠죠.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편향성에 대한 시비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편향성을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노력이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자구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인력 구조도 개선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나 또 시스템도 개선하고 비용 구조도 혁신하고 해서 여러분이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혁신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23년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리고 이제 남는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. 그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. 지금 이제 지상파와 기타 방송하고의 그 비대칭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. 저기 보면 광고에서 형식 측면에서는 중간 광고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문제, 그 다음에 광고 총량의 문제, 그리고 판매 방식의 문제, 그 결합 판매 문제, 그 다음에 협찬에 관련된 문제들,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문제, 그다음에 편성의 문제 등등 이런 비대칭 규제들이 쭉 있습니다. 이런 비대칭 규제에서는 같은 융합되어 있는 방송 환경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지상파와 종편, IPTV 구분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시대에 그 방송 매체별로 이렇게 규제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방송 경영자의 관점에서 현재 있는 비대칭 규제 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제 지상파의 경우는 이제 광고 제도입니다. 그래서 중간 광고 문제하고 결합 판매 제도의 문제인데요. 이게 이제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규제였는데 이게 방송 시장이 이제 완전히 변했는데 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. 지상파들이. 그래서 그 김현 부위원장님 그 연말까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방송 사정이 워낙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다음으로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 오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러저러한 그 개선 대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서
법조보도 개선안을 만들겠다. 그렇게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, 공판 중심주의, 익명보도 체크리스트를 이미 만들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법조보도 개선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예, 저 전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9월 3일 날 4년 만에 개정을 했고요. 지금 변화된 환경에 맞게 지금 그 하위 어떤 개념으로 하위 시스템으로 취재 보도 좀 구체적인 그런 규정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기자협회하고 기자협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은 만들어졌고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일선의 그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. 예,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 중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그 정말로 이거는 그 어떤 사례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다소 속보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께서 그 KBS 비즈니스 관련된 뭐 정규직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와 별도로 그분들이 갖는 기본적인 그 권리와 관련해서 병가를 사용하는 지침이 본사 직원들하고 KBS 비즈니스 그 직원들하고 좀 다른 모양이에요. 예, 이거 알고 계십니까? 예, 뭐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요. 예,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업무에 부상이어서 아마 그게 조금 실무진에서 규정대로 해석하면서 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아마도 그 본사 규정과 그 자회사 규정이 좀 예, 알겠습니다.